오즈의 마법사 제 11장 오즈의 놀라운 도시. 초록 안경으로 눈을 가렸는데도 도로시와 친구들은 처음엔 이 엄청난 도시의 화려함에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죠. 거리는 모두 아름다운 집들로 줄지어 있었고 모든 집은 초록색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어요. 마치 자연이 빚어낸 예술 작품 같았답니다. 곳곳에는 반짝이는 에메랄드가 콕콕 박혀 있었죠. 그 에메랄드들은 햇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어요. 그들은 같은 초록색 대리석으로 포장된 길 위를 걸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매끄러운 대리석의 감촉이 느껴졌죠. 포장 블록이 이어지는 곳마다 에메랄드가 촘촘히 박혀 햇빛에 반짝였답니다. 마치 별들이 땅 위로 쏟아져 내린 것 같았어요. 창문 유리조차 초록색이었고 도시 위 하늘도 초록빛을 띠었으며 햇살마저 초록색으로 반사됐어요. 온 세상이 초록색으로 물든 듯한 신비로운 풍경이었죠. 거리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초록색 요정들이 사는 세상 같았죠. 그들은 도로시와 이 이상하게 어울리는 일행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사자를 보자 모두 도망쳐 엄마 뒤에 숨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진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는 듯 했죠. 거리에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도로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초록색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초록색 사탕이랑 초록색 팝콘이 팔렸고 초록색 구두, 초록색 모자, 온갖 초록색 옷들도 판매되고 있었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초록색으로 변한 듯한 착각마저 들었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남자가 초록색 레모네이드를 팔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사자, 돈을 지불할 때 초록색 동전으로 지불했어요.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통용되는 이 도시의 규칙이 흥미로웠죠. 말이나 다른 동물들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작은 초록색 수레를 밀며 물건을 운반했답니다. 마치 모두가 힘을 합쳐 이 도시를 가꾸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번영한 모습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답니다. 문지기는 그들을 안내하며 거리를 지나 도시 한가운데 있는 큰 건물,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궁전에 이르렀어요. 그 궁전은 도시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듯 위험 있는 자태를 뽐냈죠. 문 앞에는 초록색 제복을 입고 긴 초록색 수염을 가진 병사가 서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수호자 같았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문지기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위대한 오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당신들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들은 궁전의 문을 통과했고 초록색, 카펫과 에메랄드로 장식된 아름다운 초록색 가구가 놓인 큰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방 안은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였죠. 병사는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초록색 매트 위에서 발을 닦게 했고 자리에 앉아 공손하게 말했어요. 편히 쉬세요. 제가 왕자실 문까지 가서 오즈에게 당신들이 왔음을 알리겠습니다. 그들은 병사가 돌아오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동안 도로시와 친구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 신비로운 궁전의 분위기를 느꼈죠. 마침내 병사가 돌아오자 도로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즈를 보셨나요? 아니요. 병사는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는 듯 했죠. 저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크린 뒤에 앉아 있을 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당신들을 면담하도록 허락하겠다고 했어요. 단, 각자는 하루에 한 사람만 그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동안 궁전에 머물러야 하며 편히 쉴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병사의 설명은 정중했지만 오즈를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도로시는 살짝 실망했죠. 감사합니다. 도로시가 말했어요. 오즈가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답니다. 병사는 초록색 호루라기를 불었고 곧 초록색 비단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초록색 요정 같았죠. 그녀는 초록빛 머리카락과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도로시 앞에서 낮게 절하며 말했죠. 저를 따라오세요. 방을 안내하겠습니다.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토토를 안고
초록색 소녀를 따라 7개의 복도와 3층 계단을 지나 궁전 앞쪽 방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나직하게 울렸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설렘과 궁금증이 더해졌죠.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작은 방이었는데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는 초록색 비단 시트와 벨벳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 포근한 느낌이었죠. 방 중앙에는 작은 분수가 있어 초록빛 향수를 공중으로 뿜어 대리석 대야로 떨어지게 했답니다. 은은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창문에는 아름다운 초록색 꽃이 놓여 있었고 선반에는 초록색 작은 책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도로시는 책을 열어보니 이상하고 재미있는 초록색 그림들이 가득해서 웃음을 터뜨렸죠. 마치 이 모든 것이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답니다. 옷장에는 실크, 세틴, 벨벳으로 된 초록색 드레스가 많았는데 모두 도로시에게 딱 맞았어요. 드레스의 촉감이 부드럽고 시원하게 느껴졌죠. 편히 쉬세요. 초록색 소녀가 말했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벨을 누르세요. 오즈가 내일 아침 당신을 부를 겁니다. 그녀는 도로시를 남겨두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방을 안내했어요. 각자 궁전의 아주 쾌적한 곳에 배정받았죠.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답니다. 물론 허수아비에게는 그 예의가 소용없었어요. 그는 잠을 잘 수 없는 몸이었으니까요. 혼자 방에 있는 동안 그는 문 바로 안쪽 한 곳에 서서 아침이 올 때까지 꼼짝 않고 있었죠. 누워도 편하지 않고 눈도 감을 수 없었기에 그는 방 구석에서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밤새 바라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임에도 전혀 감탄하지 못했답니다. 그에게는 화려함보다 지혜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양철 나무꾼은 습관적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어서 관절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작동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의 움직임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사자는 숲에서 마른 나뭇잎 위에서 잠들고 싶어 했지만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침대에 뛰어올라 고양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고 곧 잠들었죠. 사자의 모습은 덩치에 비해 의외로 사랑스러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록색 소녀가 도로시를 데리러 와서 그녀에게 가장 예쁜 초록색 브로케이드 세틴 드레스를 입혔어요. 드레스의 부드러운 감촉이 도로시의 기분을 좋게 해주었죠. 도로시는 초록색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토토목에는 초록색 리본을 메고 위대한 오즈의 왕자실로 향했답니다. 발걸음마다 작은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먼저 그들은 궁전의 큰 홀에 들어섰어요. 그곳에는 궁정의 많은 신사 숙녀들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 한 장면 같았죠. 그들은 매일 아침 왕자실 밖에서 기다렸지만 오즈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죠. 오즈는 신비에 쌓인 존재였답니다. 도로시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그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정말로 오즈 더 테러블의 얼굴을 보러 가는 건가요? 도로시의 등장에 홀 안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답니다. 물론이에요. 도로시가 대답했어요. 그가 저를 보신다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보실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한 병사가 말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처음엔 화가 나서 당신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았고 제가 당신의 은색 구두를 언급하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마침내 이마에 있는 표식을 말하자 당신을 왕자 앞에 들여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사의 설명을 듣자 도로시는 조금 안심이 되었답니다. 그때 종이 울리자 초록색 소녀가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신호예요. 이제 혼자 왕자실로 들어가야 해요. 도로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로시는 작은 문을 열고 용감히 들어섰어요. 그곳은 정말 놀라운 장소였죠. 커다란 원형방에 높은 아치형 천장이 있었고 벽과 천장, 바닥은 촘촘히 박힌 큰 에메랄드로 덮여 있었어요. 방 안 전체가 초록색 보석으로 빛나는 듯 했답니다. 천장 중앙에는 태양처럼 밝은 빛이 있어 에메랄드를 아름답게 반짝이게 했답니다. 그 빛은 방 안을 더욱 신비롭고 영롱하게 만들었어요. 도로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중앙의 초록색 대리석 왕자였어요. 그 왕자는 방의 중심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죠. 의자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보석으로 반짝였고 중앙에는 거대한 머리가 있었어요. 몸이나 팔, 다리는 전혀 없었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 같았답니다. 머리에는 머리카락은 없지만
눈과 코, 입이 있었고 가장 큰 거인의 머리보다 훨씬 컸답니다. 도로시가 경이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자 눈이 천천히 움직여 그녀를 날카롭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도로시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죠. 그때 입이 움직이며 목소리가 들렸죠. 나는 오즈, 위대하고 두려운 자다. 너는 누구이며 왜 나를 찾았느냐? 예상만큼 무서운 목소리는 아니었기에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저는 작은 도로시예요. 도움을 얻고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눈은 한동안 깊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은색 구두는 어디서 얻었느냐? 동쪽의 사악한 마녀 위에 집이 떨어져 그녀를 죽였을 때 얻었어요. 도로시는 대답했어요.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죠. 이마의 표시는 어디서 생긴 것이냐? 북쪽의 착한 마녀가 작별하며 키스하고 당신에게 보내주셨을 때 생겼어요. 도로시는 말했죠. 그 순간의 따뜻함이 다시금 느껴지는 듯 했어요. 눈은 다시 날카롭게 그녀를 바라봤고 도로시는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오즈는 도로시의 마음을 읽는 듯 했죠. 그때 오즈가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제 고모 엠과 삼촌 헨리가 있는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도로시는 간절히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아름답지만 당신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집을 떠나 있어 고모가 크게 걱정하실 거예요. 눈은 3번 깜빡였고 천장과 바닥을 살피며 방 구석구석을 돌아봤어요.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죠. 마침내 다시 도로시를 바라봤죠. 왜 내가 너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하지? 당신이 강하고 저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이고 저는 작은 소녀일 뿐이죠. 도로시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일 만큼 강했지 않느냐. 오즈가 말했어요. 그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죠.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도로시는 담담히 답했어요.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좋다. 내가 답을 주겠다. 캔자스로 보내달라 기대할 권리는 내가 대신해달라는 일을 하기 전에는 없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 얻는 것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 마법으로 너를 집으로 보내길 원한다면 먼저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를 도우면 내가 너를 돕겠다. 오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로시는 약간의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여라. 오즈가 말했어요. 그 말에 도로시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없어요. 도로시는 크게 놀라며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죠. 너는 동쪽 마녀를 죽였고 은색 구두를 신었다. 이 땅에는 이제 사악한 마녀가 한 명 남았다. 그녀가 죽었다고 나에게 알릴 때까지 너를 캔자스로 보내지 않겠다.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오즈의 말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도로시는 너무 실망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죠. 눈은 다시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며 사악한 마녀가 죽어야만 도로시가 오즈를 도울 수 있다는 듯 걱정스럽게 보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일부러 죽인 적이 없어요. 도로시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원해도 사악한 마녀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당신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 직접 못 죽이신다면 어떻게 제가 해야 한단 말인가요? 그녀의 물음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어요. 모르겠다. 오즈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관심마저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답이다. 사악한 마녀가 죽을 때까지 너는 삼촌과 고모를 다시 볼 수 없다. 마녀는 사악하다. 극도로 사악하다. 죽여야 한다. 이제 가거라. 임무를 마치기 전까지 나를 다시 보지 말거라. 오즈는 도로시에게 냉정한 명령을 내렸어요. 도로시는 슬픈 마음으로 왕자실을 떠나 사자,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희망이 없어요. 그녀가 슬프게 말했어요. 서쪽 사악한 마녀를 죽일 때까지 오즈는 저를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친구들은 도로시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었죠. 그들은 모두 함께 침묵에 잠겼답니다. 도로시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 울며 잠이 들었어요. 그녀의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록 수염의 병사가 허수아비에게 와 말했어요. 오즈가 너를 부른다. 나를 따라오거라. 허수아비는 그를 따라 왕자실에 들어섰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감이 샘솟았죠. 그곳에서 에메랄드 왕자에 앉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숙녀를 보았죠. 그녀는 초록색 비단 가운을 입고 초록색 머리 위에는 보석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주변을 환하게 밝혔답니다. 어깨에서 자라난 날개는 화려한 색깔이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가볍게 펄럭였답니다.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같았죠. 허수아비가 자신이 가진 멋진 인사로 절을 하자 숙녀는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오즈, 위대하고 두려운 자다. 너는 누구이며 왜 나를 찾았느냐? 도로시가 말한 큰 머리를 볼 줄 알았던 허수아비는 깜짝 놀랐지만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지프로 채워져 있어 머리가 없어요. 당신께 간청하러 왔어요. 제 머리에 집 대신 지혜를 넣어주셔서 다른 사람처럼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왜 내가 너를 위해 이것을 해야 하지? 당신은 현명하고 강력하며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허수아비는 오즈에게 간절히 호소했죠. 나는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오즈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 약속하겠다. 만약 너가 서쪽 사악한 마녀를 죽인다면 많은 지혜를 주겠다. 그 지혜는 오즈의 모든 땅에서 가장 현명하게 만들 것이다. 오즈의 조건은 허수아비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답니다. 도로시에게 마녀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허수아비가 놀라 물었어요. 그렇다. 누가 죽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마녀가 죽기 전까지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제 가거라. 원하는 지혜를 얻기 전까지 다시 오지 마라. 오즈의 말은 단호했지만 허수아비에게는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허수아비는 슬픈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돌아가 오즈가 한 말을 전했어요. 도로시는 위대한 마법사가 큰 머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숙녀였다는 사실에 놀랐죠. 그녀의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그녀도 양철 나무꾼만큼 마음이 필요해 보여요. 그의 말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초록 수염의 병사가 양철 나무꾼에게 왔어요. 오즈가 너를 부른다. 나를 따라오거라. 양철 나무꾼은 병사를 따라 왕자실로 갔어요. 그의 발걸음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죠. 그는 오즈가 숙녀일지, 머리일지 몰랐지만 숙녀라면 마음을 간절히 부탁할 생각이었죠. 머리라면 마음이 없으니 내게 줄 수 없겠지. 하지만 숙녀라면 친절하게 부탁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가 왕자실에 들어서자 오즈는 가장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죠. 거의 코끼리만큼 컸고 초록색 왕자는 그 무게를 겨우 지탱하는 것 같았죠. 그 짐승의 거대한 몸집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어요. 머리는 코뿔소처럼 생겼지만 얼굴에는 눈이 5개나 있었어요. 온몸이 털로 뒤덮인 괴물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몸에서 길고 5개의 팔이 자라났고 5개의 길고 가느다란 다리도 있었답니다. 온몸에 두꺼운 털이 덮여 있었고 더 무서운 괴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양철 나무꾼은 마음이 없었기에 두려움에 심장이 뛰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크게 실망했죠. 그가 느낀 것은 두려움이 아닌 깊은 아쉬움이었답니다. 나는 오즈, 위대하고 두려운 자다. 짐승이 큰 포효로 말했어요. 그 소리는 방 안을 뒤흔드는 듯했죠. 너는 누구이며 왜 나를 찾았느냐? 저는 양철 나무꾼이에요. 마음이 없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게 마음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어요.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지? 당신에게 부탁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당신만이 들어줄 수 있어요. 양철 나무꾼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전했죠. 오즈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거칠게 말했어요. 마음을 원한다면 그것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오즈의 조건은 양철 나무꾼에게도 도전 과제였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로시가 서쪽 사악한 마녀를 죽이는 것을 도와라. 마녀가 죽으면 와서 말해라. 그때 오즈가 오즈 땅에서 가장 크고 친절하며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양철 나무꾼은 슬픈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돌아가 끔찍한 짐승을 보았다고 전했어요. 그는 여전히 마음이 없었기에 깊은 슬픔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아쉬움은 분명했답니다.
그들은 오즈가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죠. 오즈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사자는 말했어요. 내가 갔을 때 짐승이라면 최대한 크게 포효해서 겁을 주고 원하는 걸 얻을 거야. 숙녀라면 뛰어들어서 강제로 시키고 큰 머리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서 원하는 걸 얻겠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사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초록 수염의 병사가 사자를 데리고 왕자실로 갔어요. 사자의 발걸음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답니다. 사자는 문을 통과하자 왕자 앞에 불덩이가 있어서 놀랐어요.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죠. 처음엔 오즈가 불타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다가가자 열기가 수염을 태워 다시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불덩이의 뜨거운 기운은 사자를 압도하는 듯 했죠. 그러자 불덩이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오즈, 위대하고 두려운 자다. 너는 누구이며 왜 나를 찾았느냐? 사자는 대답했어요. 저는 겁쟁이 사자예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용기를 주시길 간청하러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짐승의 왕이라 불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사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왜 용기를 줘야 하지? 당신은 모든 마법사 중 가장 위대하고 오직 당신만이 제 요청을 들어줄 수 있어요. 사자는 오즈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소원을 빌었어요. 불덩이는 잠시 뜨겁게 타올랐고 목소리가 말했어요. 서쪽 사악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 순간 용기를 주겠다. 마녀가 살아있는 동안은 겁쟁이로 남아있어야 한다. 오즈의 조건은 사자에게도 마녀를 물리쳐야 할 이유가 되었답니다. 사자는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불덩이를 바라보면서 문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의 가슴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그는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 오즈와의 끔찍한 면담을 전했습니다. 친구들은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침묵에 잠겼죠. 이제 무엇을 할까요? 도로시가 슬프게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사자가 말했어요. 윈키스 땅으로 가서 사악한 마녀를 찾아서 물리쳐야 해. 사자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만약 할 수 없다면? 도로시의 걱정스러운 물음이었죠. 그럼 나는 절대 용기를 얻지 못할 거야. 사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지혜를 얻지 못할 거야. 허수아비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마음을 얻지 못할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고모 엠과 삼촌 헨리를 보지 못할 거야. 도로시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녀의 서러움은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조심하세요. 초록색 소녀가 외쳤어요. 눈물이 초록색 비단 드레스에 떨어져서 얼룩질 거예요. 초록색 소녀의 따뜻한 위로였죠. 도로시는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시도는 해야겠네요. 하지만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고모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요.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착한 마음이 담겨 있었답니다. 저도 갈게요. 하지만 너무 겁쟁이라 마녀를 죽일 수 없을 거예요. 사자가 말했어요. 저도 갈게요. 허수아비가 선언했어요.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바보니까요. 저는 마녀를 해칠 마음이 없지만 당신들과 함께 갈게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어요. 친구들은 도로시의 편이 되어주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여행 출발이 결정되었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죠. 양철 나무꾼은 초록색 연마돌로 도끼를 갈고 관절을 잘 기름칠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답니다. 허수아비는 새 짚을 채워 넣었고 도로시는 그의 눈에 새로 페인트를 칠해주었죠. 허수아비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듯 했어요. 초록색 소녀는 도로시의 바구니에 맛있는 음식을 채워주고 토토목에는 초록색 리본과 작은 방울을 매주었어요. 토토의 모습은 더욱 사랑스러워졌답니다. 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궁전 뒷마당에서 사는 초록색 수탉이 우는 소리와 초록색 달걀을 낳은 암탉의 꼬꼬댁 소리에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답니다. 그들의 꿈속에는 과연 어떤 모험이 펼쳐질까요?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함께 잠들었을 거예요.